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박정호의 팟수다. 안녕하세요. 팟수다의 박정호입니다. 저는 국회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경찰청과 중앙소방본부가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이마무개 씨 사망 사건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임시 사망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주장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소방대와 경찰이 각각 찍은 임시 발견 당시 사진이 달랐다며 현장 훼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정 의원은 국정원이 소방대를 통해 경찰을 배제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정 의원의 발언과 경찰청과 중앙소방본부의 해명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장님, 예. 이번 국정원 임과장 변사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따돌림 당했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예, 저는 뭐 따돌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 임과장 자택으로부터 사망 지점까지 그 동선을 따라 이동해 보았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예. 위치 추적을 한 것이 10시 17분 맞죠? 예, 화산리 그렇습니다. 34번지. 예, 예. 그렇습니까? 예. 화산리 34번지와 산 77번지 차량이 발견된 지점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위경도상 현장에 가봤습니까?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이렇게 구부러진 길인데요. 예. 한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길입니다. 약 200m 정도 됐습니다. 화산리 34번지에 곧장 출동했다면 그 마티즈 차량은 즉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무전 교신을 통해서 임 과장 시신 상태가 사후강직이라고 보고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후강직은 사망 후 몇 시간 후에 일어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자, 제가 네이버 백과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후강직은 사망 후
5시간 내지 6시간 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망 직후에는 몸이 늘어집니다. 그리고 입과 턱부터 경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몸 전체가 강직된 상태는 5시간 내지 6시간 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CCTV가 찍혔던 임 과장의 마티 차량은 6시 23분입니다. 그렇다면 사망 시간은 7시 전으로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 과장 부인이 8시경에 핸드폰 통화를 시도하죠. 전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국정원 정보위 답변에 따르면 8시 40분에 국정원 3차장이 하필이면 112가 아니라 119로 신고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위치 추적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국정원 직원의 8시까지 통상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2시간 후 10시에 감찰이 예정돼 있었어요. 8시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8시 40분에 3차장이 119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바로 임 과장 자택 옆이 용인시청이고 그 옆 건물이 동부경찰서예요. 굳이 동부경찰서로 하지 않고 동백파출소로 갔습니다. 소방파출소. 거기도 가봤어요. 보여주시죠. 자, 이곳이 소방파출소고요. 바로 옆 건물이 112입니다. 119로 굳이 신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112를 거치지 않고 119부터 들어간 거예요. 10시 26분에 112 위치 추적을 합니다. 소방이 안내를 잘했어요. 그것은 3분 후에 다시 취소합니다. 자, 그런데 위치 추적은 몇 시 몇 분에 됐냐? 10시 17분에 된 거 맞죠? 그렇습니다. 화산리 34번지는요. 마티즈 차량이 발견된 바로 그 지점하고 똑같은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시 17분에 위치 추적이 됐으면 제 계산으로는 20분 후면 발견할 수 있어요. 마티즈 차량을 10시 40분경이면 바로 위치 추적대로 갔으면 10시 40분에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찰은 10시 26분에 신고했다가 다시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11시 37분에 위치 추적을 신고했는데 취소가 안 된 것 같다. 이걸 임 과장 부인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민간인이.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1시 51분에 다시 112 신고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화산리 버스 정류장에도 제가 가봤습니다. 사망 지점 바로 입구예요. 거기에 11시 10분에 소방들이 출동합니다. 구조회의를 하죠. 1분 후에 국정원 직원이 나타나죠. 반바지 차림. 그렇습니다. 근데 마티즈 차량이 발견된 그 지점에는 또 다른 국정원 직원이 있었어요. 반바지 차림에 화산리 버스 정류장에 나타난 그 국정원 직원이 아니에요. 제가 소방에서 먼저 시신 사진을 찍었죠. 그렇습니다. 50분 후에 경찰이 가서 다시 찍었죠.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맞죠? 저희들도 소방에서 촬영한 것은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12시 50분에 현장에 도착해서 찍었습니다. 소방에서 찍은 시신 사진과 경찰이 찍은 시신 사진이 다릅니다. 똑같은 마티즈 운전석을 열고 찍었는데 소방에서 찍은 시신 사진은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누웠죠. 조수석 쪽으로. 경찰이 찍은 시신 사진은 올라와 있어요. 운전대석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두 개를 경찰이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안으로 봐도 시신의 상태가, 자세가 틀려요. 그렇다면 누군가 와서 시신을 만지지 않았을까? 라는 의혹이 듭니다. 소방 신동욱 소방장 나와 계시죠? 네. 저분이 현장에 출동해서 처음 문을 열었던 분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앉으시죠. 권순호 소방장. 예. 마티즈 차량 문을 연 것은, 손을 댄 것은
신동욱 소방장인데 지문은 권순호 소방장이 나왔어요. 제가 창틀에 충전도를 찍기 위해서 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신동욱 소방장 다시 일어나세요. 왜 지문은 안 나왔죠? 본인이 차량을 열었는데. 아니, 신동욱 소방장이 차문을 맨 처음 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신동욱 소방장의 지문은 없어요. 예, 신동욱 소방장 앉으세요. 아니, 본인도 지문이 없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본인이 열었는데 본인 지문은 없어요, 지금. 청장님. 예. 17개의 식별 불능 지문이 발견됐죠? 예, 쪽지문이 발견됐습니다. 그걸 쪽지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거 왜 수사 더 안 했어요? 쪽지문이라는 것은 지문이 가치가 없는 작은 지문이기 때문에 누구의 지문인지 판정이 되지 아니하는 지문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장님, 17개의 쪽지문이 저는요, 누구의 지문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경찰에 항의 방문했을 때 112 위치 추적 신고를 자꾸 신고했다 취소했다가 했기 때문에 출동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소방이 주장하는 대로 11시 54분에 발견했다 할지라도 동부경찰서에서 출동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20분이면 가요. 삐뽀삐뽀 하면서 가면 20분이면 현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동부경찰서에서도 형사팀이 나갑니다. 예.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장 경찰관, 즉 말하면 이동파출소 경찰관이 갈 때 8차례나 통화를 할 정도로 상당히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파출소 순찰차가 가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경찰이 따돌림 당하고 배제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이 먼저 현장을 접수하면 안 되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을 이리저리 돌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무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현장 상황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요. 국정원에 장악당한 소방대가 사건 현장 위치를 경찰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경찰이 사건 현장에 바로 오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과 경찰청, 중앙소방본부의 해명 함께 들어보시죠. 무선 교신 기록을 보면 가장 중요한 11시 20분부터 12시 2분까지 거미줄을 친다라는 게 5번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거미줄을 꼭 쳐야 되는 거예요? 거미줄 친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전 말고 전화로 소통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현장에 출동을 할 때는 간단한 것은 무전으로 하지만은 상세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주고받을 때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사람을 찾으러 갔는데 사람이 타고 있던 차도 찾고 사람도 찾았어요. 물론 시신으로 찾았지만. 예. 그런데 이 무선망에는 단 한 차례도 언급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통상 이제 무전은 동일 주파 대역대에 각 출동대가 다 교신을 하게 됩니다. 동일 시간대에 12건의 출동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무전으로 교신을 하는 것은 간단히 하고 다른 출동대가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거미줄로 지금 하자고 한 겁니다. 소풍 나간 거 아니잖아요. 공무상 나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 찾으러 나갔어요. 사람을 찾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화로 합니까? 개인적인 전화로? 저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여기는 다 암호예요. 또 47, 거미줄, 비발중, 경인, PB. 좋아요. 이 나갔으면 적어도 공신력 있는 녹음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망을 사용해야죠. 무선망을. 무선망이 안 된다고 그러면 몰라요. 그런데 여기 무선이 잘 안 되니 내가 거미줄 치겠다 이런 말이 없어요. 거미줄 가능하냐? 그럼 거미줄 나가겠다. 이런 식이에요. 통제를 하는 겁니다. 의원님,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발견 당시에 권순호가 무전으로 2번 본사와 통화를 하고자 했으나 동일 지형이 이 양쪽에 산이 쌓여 있어서 무전 교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미줄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동툴에서 현재 이쪽 지역이 전화기가 잘 안 터지는 지역이에요. 라는 무선 기록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전화기가 잘 안 터지는데 왜 자꾸
거미줄 칩니까? 전화기로 보고하고 그렇습니까? 이 녹음 기록엔 전혀 없어요. 지금 발견한 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경찰청장님, 예. 소방으로부터 좀 당한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락을 받고 그 현장 출동하는데 50분 걸려요. 찾았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 77번지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소방에서 우리 경찰에 산 800번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찾아가면서 소방과 핸드폰 전화를 8번이나 했습니다. 8번이나 하면서 그 현장 지형이 사실은 가보면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 당해 소방 경찰관과 8차례 통화하면서 간 걸로 봐서 현장 유도에 시간이 지체된 걸로 보시는 게 그렇습니다. 애초에 소방에서는 화산이 800번지라고 그랬어요. 경찰이 갔습니다. 여기 왜 왔지? 아무도 없네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77번지입니다라고 그랬어요. 앞에 산자를 안 붙인 겁니다. 그러니 현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60m 떨어진 곳으로 갔겠죠. 경찰이. 갔더니 또 아무도 없어요. 다시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산 77번지라 하는 겁니다. 이거 단순 실수라고 저는 보질 않아요. 지금 소방을 갖다가 국정원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경찰이 빨리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잖아요. 800번지, 77번지, 결국은 34번지로 나중에 오는 거예요. 소방이 그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해야죠. 뒷자리냐 앞자리냐가 말고 이런 걸 유감을 표명하세요. 저희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조정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산 77번지, 77번지에 대한 것은 긴급구조 표준 시스템과 그 다음에 지리정보 시스템상의 연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사람의 생명이 촌각을 다툴 때에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앞에 산자만 붙였으면요 경찰은 바로 갔어요. 800번지라고 허위 번지만 안 됐어도 바로 갔어요. 34번지만 얘기했으면 11시 30분에 34번지에서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11시 30분에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치 추적이 언제 됐어요? 위치 추적이 1차 추적은 10시 14분에 요청을 그렇죠. 했고 자 보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저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제 내비게이션 키고 34번 찍으니까 바로 가요. 10시 몇 분에 위치 추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어떻게 1시간 반 동안 헤매고 있어요. 일부러 안 들어간 거지요. 왜 맹골 낚시터나 뒤지고 그러고 있어요. 34번지 찍혔으면 거기 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위치 추적을 했을 때 위경도 좌표는 산 34번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출동을 했는데 내비게이션이 하산리 마을 해관 입구에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상 우리가 위치 추적을 하면은 기지국으로 이렇게 위치 좌표가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지국일 경우에 200m나 200m에서 2km 오차가 있기 때문에 통상 좌표도 좌표지만 그 지점을 수색하게 됩니다. 같은 당 박남춘 의원은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이 끊겨 있는 상태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부러 녹화를 중지시킨 게 아니냐는 건데요. 관련 발언과 소방대원의 해명 들어보시죠. 이렇게 국민들이 그 의혹을 많이 갖고 할 때는 정면 돌파는요 정확한 자료 내고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안 주는 이유도 석연치 않아요.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 지적해야 될 것이 제가 그 구급 차량 블랙박스 영상 중에서 보니까 12시 30분 46초서부터 12시 58분 13초 사이에 28분간의 영상이 사라져요. 그렇습니다. 그거 왜 그랬어요? 시동 끄셨다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한테 듣기에는 이제 경찰을 기다리는 와중에 이렇게 더 이상
그 조치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동을 끄고 기다리자 이래 가지고 시동을 껐다는 진술을 그런데요,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요 문외한이지만 그 해명도 너무나 정직하지 않아요. 우리 고생하시는 제가 소방 가족을 막 몰아치는 것 같지만 정직해야 합니다. 이런 일일수록. 그게 왜 그러냐? 그 이연결된 그 동영상에 바로 말이죠. 네. 이게 만일 시동이 꺼졌다면 정지 화면부터 나와야죠. 시동을 다시 켜고 하는 그로부터 동영상이 쭉 이어졌다면 제가 신뢰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걸 시동을 끄기 위해서 누군가 올라갔다면 그분의 그림자가 블랙박스에 찍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찍혀 있지 않은 데다가 다시 재개된 동영상이 움직이는 화면이 나오니 그걸 어떻게 신뢰합니까? 설명해 보세요. 시동을 다시 걸었으면 그 차에 올라탄 화면, 운전기사가 그 앉아서 이렇게 출발하는 것부터 동영상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의원님, 한참 길을 주행하는 그 자료만 나온다는 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구급 그 차량 운전 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저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건 그 제출한 동영상에 그 다시 그 연결되는 화면에 보면 시동 끈 이후에 그 동영상입니다 하고 제출한 그 블랙박스의 동영상을 보면 주행하고 있는 화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시동을 걸고 출발하고 이런 화면서부터 연결이 됐다면 제가 우리 소방장님의 말씀을 신뢰하겠어요. 그런데 블랙박스 그 28분이 사라졌다가 그 연결된 그 상황을 보면 한참 주행하고 있는 또 영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CCTV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한번 해보세요.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소방대가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직장 동료라고만 밝힌 국정원 직원에게 사건 현장을 알려주는 전화를 건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찰이 어떤 현장에 이미 그 정류장에 하얀 차로 그 반바지를 입은 국정원 직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회의하는 자리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신원을 확인해 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자살을 신고해도 그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게 일상적인데 가서 그 현장 어떤 현장이 될 수 있을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직장 동료인지 여부가 채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전화로 그 상황을 알려줬다?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렇게 교육됐나요?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분이 국정원 직원이었지만 수색 대원들이 이 현장에 있을 때는 그냥 회사 동료라고 하니까 그 이상 어떻게 회사 동료로 버스 정류장에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으로 다시 가서 11시 55분에 구급차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기 앉아 그렇습니다. 계신 분이 그 시신의 상황을 확인했죠. 사후 경직을. 그럼 그 순간 거기는 사고 현장이 아니라 사건 현장이 돼서 당연히 일반인은 차단이 돼야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소방관도 아닌 일반인이 어떻게 12시 5분에 이미 사망이 확인돼 있을 12시 3분에 그 현장에 가서 수십 분간을 머무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본부장님은 그렇게 교육하십니까? 54분에 네. 우리 서헌식 대원이 그 회사 동료라는 분과 통화를 합니다. 네. 고라지골에 우리가 수색하고 있으니 그리로 올라와서 한번 수색을 해보시죠. 이렇게 해서 그 회사 동료라는 분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55분에 확인해서 예. 시신의 경직까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면 변사 사건 현장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일반 직장 동료가 그 현장에 같이 계속 있냐고요. 그게 일상적입니까, 경찰청장님? 그렇게 사건 현장에 먼저 나타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게 가해일 수도 있고 실제로 자살일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일반 직장 동료라고 계속 강조하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 현장에 있을 수 있냐고요. 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자칭 직장 동료라고 했던 강모라는 사람이 계속 그 수색도 같이 하면서
진술에 의하면 소방관들에게 발견하면 나에게도 연락을 좀 해달라. 아니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연락해 주냐고요. 아니 그럼 현장에 어떻게 있냐고요. 직장 동료라고 하고 발견하면 연락을 좀 해달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사고 현장에 사건 현장에 아무나 갖다 다 들여놓습니까?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어떻게 게 이해관계자인지 확인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후에 그러면 이해관계자는 아무나 나가와서 누구 이름 있다고 하면은 확인해 주냐고요. 저희가 자살 신고했을 때도 경찰이 그 집까지 찾아와서 신원 확인했어요. 신원 확인하셨습니까? 주민등록번호 확인하셨냐고요. 그 자리. 그런 확인은 없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살해 현장인데, 변사 사건 현장인데 일반 직원이 그 사람이 실제로 그 가족의 뭐 동의를 보였던지 대리인도 아닌 상태로 어떻게 그 현장에 그 수십 분을 머물 수가 있냐고요. 당연히 국정원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경찰청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변사 사건 현장인데 아무나 일반인이 가서 내가 친구니까 나 들어가도 되냐고 그러면 다 공개해 줍니까? 예, 강모라는 사람이 찾고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찾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뭐 얼굴을 확인해 본다든지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장을 훼손한다든지 건드리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소방관으로서는 같이 찾았던 사람이고 찾으면 연락을 좀 해달라고 하니 연락을 해준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일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말이 소리 하세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건 현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최초 감식이 중요하잖아요.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그런 자리에 어떻게 아무도 아닌 사람이 거기 가서 그 상황들을 다 보니까? 그럼 현장이라는 게 그 마티스 차량만 현장입니까? 그 현장에서 몇 킬로 떨어져서 그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현장에 직접 가서 구급 차량에 그 촬영이 될 때까지 그렇게 근접해서 같이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경찰청하고 수시로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이후로 확인하겠습니다. 야당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청과 소방본부는 부인했는데요. 새누리당도 야당의 의혹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철호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야당에서 말씀한 대로 하면은 아주 신출귀몰한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국정은. 그분들은 전산 전문가들이에요. 산에 갔는 사람도 전산 전문가 동료 직원들입니다. 전산만 기술 그것만 하는 평범한 전문가들입니다. 간첩 잡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로 자꾸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간첩 잡고 이런 사람들은 뭐 기술이 다른 뭐 재주가 많은 훈련도 받고 하는데 이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나치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으니까 신뢰가 떨어집니다. 나라가. 지금까지 차량 색깔이 바뀌었다, 뭐 옷이 바뀌었다 이래 하는데 그 전부 다 밝혀졌잖아요. 실제로 경찰에서 시연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차가 남바가 흰색으로 나오는 걸 해봤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밝혔습니까? 예, 밝혔습니다. 그걸 사과 받았습니까? 그걸 의혹을 부풀려고 사과도 안 하고 그리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옷이 그날 이 죽은 임 과장 옷이 무슨 색깔입니까 원래? 연한 하늘색입니다. 이거는 무슨 색깔로 왔어요 지금 사진 찍히는 거는? 사진은 뭐 따로 흰색으로 나오는 게 흰색으로 나옵니다. 이게 하소가 약해서. 저는 이런 의혹을 계속 부풀려서 이래 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가적으로 박남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뢰가 떨어져 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진다 하는데 정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확실히 밝히세요. 밝혀가지고 또 잘못 의혹을 제기한 분에 대해서는 사과도 받고 그래야 국민들께서 인정을 합니다. 정보위 저도 회의 여기 존경한 문희상 의원님도 대표님도 정보위 같이 계십니다만은 국정원장이 경찰 모독을 했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어떻게 국정원에서 경찰 모독을 합니까? 경찰이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들어본 바 없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나가면은 국정원이 마치 경찰은 모독하고 소방 오락에 했다. 그러면 소방도 모독을 해야 되지. 소방은 그러면 국정원 말 잘 듣고 경찰은 말 잘 안 듣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석연치 않은 국정원 직원 등장과 사건 현장 훼손 정황이 불거졌는데요. 경찰과 중앙소방본부는 계속 해명했지만 납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국정원의 임시 사망사건 개입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결국 국정원이 진실을 밝혀야만 임씨가 왜 변사체로 발견됐는지도 드러날 것 같은데요. 국정원은 임씨 사망 전에 어떤 조치를 했고 사망사건 현장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에 대해 하루빨리 밝히길 바랍니다. 오늘 팟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선 10만인 클럽 6주년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자본의 영향 없이 이렇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말 사회적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 바른 시각에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아직 인원이 많이 안 모인 거로 아는데 더 많은 후원자들 생겨서 10만인 더 넘어서 100만인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